GitHub Copilot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발표자료의 목차는 첫 번째는 코파일럿을 이용한 AI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소개 내용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이 바꾸게 될 어떤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 코딩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코파일럿을 활용함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GitHub 코파일럿은 코드를 생성하는 우리가 어떤 자연어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자연어에서 지시하는 대로 어떤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긴 하겠지만 그 기능 이외에 또 어떤 다른 기능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들도 같이 살펴보고요. 또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이런 코파일럿과 같은 AI 기반한 코딩 어시스턴트를 사용했을 때 좀 어떤 사회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가 VS 코드 상에서 파이썬 환경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요령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컴퓨터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컴퓨터를 이제 조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시킨 것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는 하나씩 어떤 이제 타스크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이 컴퓨터와 대화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기계가 아주 잘 이해하는 형태의 언어이고 사실상 사람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들어있는 예시가 소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x86 계열의 어떤 그런 CPU에서 동작하는 그런 기계어 명령어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하나의 이제 example이 되어 있고요. 너무 뭐 섹션, 글로벌, 무브, 루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호들로 되어 있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실행이 될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수행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면 for하고 num in range에서 0, 9, 그다음에 print num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0부터 9까지의 범위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가져와서 num이라는 변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씩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숫자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 x86 어셈블리하고 사실상 동일한 그런 타스크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게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컴퓨터보다는 사람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언어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x86 어셈블리보다는 훨씬 더 사람 쪽에 더 가까운 언어다. 그런 언어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AI, 특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수연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 언어로 0부터 9까지 숫자를 출력이라고 하는 요 내용 정도만 쓰고 사실 이제 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의 프롬프트인데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열고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멘트 내가 작성하고 싶은 파이썬 프로그램에 코멘트만 작성을 하고 소위 GitHub 코파일럿을 통해서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제 제시를 이 자연어 내가 원하는 컴퓨터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해주면
이제 이와 같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실행만 하면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X86 어셈블리로 작성했던 0부터 9까지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셈블리, 고급 프로그래밍어나 그다음에 자연어로 어떤 최대한 프로그래밍을 생성하고 조절을 해보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꼭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 뭐 도와주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것에 이제 더 관심이 많고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어떤 에이전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제 AI 어시스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또 아이폰 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타스크를 수행을 해준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업무 처리를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자연어를 기술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변환하는 작업에 특화된 그런 AI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GitHub Copilot이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이 GitHub Copilot이 이런 자연어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AI 에이전트의 유일한 것은 아니고요. 코드 위스퍼러라든지 뭐 템9, 고스트라이터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다른 AI 어시스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고, 이 가장 큰 어떤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굉장히 많은 인터넷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일종의 지식을 뉴럴 네트워크에 잘 특별한 어떤 아키텍처의 뉴럴 네트워크에 저장을 해놓는 것이죠. 그렇게 저장된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넣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문맥에서 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또 단어 간 관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어떤 자연어 문장 이런 것들을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 응답하는 어떤 최적의 단어 순서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0에서 9까지 숫자를 출력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사람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또는 이제 뭐 음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코파일럿이 이렇게 작성한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라고 있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 웹사이트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면 그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아웃풋으로서 그 프롬프트의 아웃풋으로서 적당한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를 출력하는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코파일럿이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나의 어떤 엔진으로서 동작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파일럿이 바꾸게 될 이제 프로그래밍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문법이 어떻고 또 기본 구조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데 상당히 많은 또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문법이나 기본 구조에 일단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자유스럽게 그 테두리 안에서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어로 이제 녹여내는 코딩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기존 프로그래밍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문법이나 기본 구조를 익히는데 보내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생성한 그런 코드를 내가 적어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을 줄 알려면 적어도 문법이나 기본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알수록 훨씬 더 정교하게 또 라지 랭귀지 모델, GitHub 코파일럿과 이렇게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프로그래밍 문법이나 기본 구조를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틀린 이야기 같고요. 적어도 처음 프로그램을 제너레이트 할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요구사항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고 칩시다. 파이썬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문법이나 기본 구조를 알아야지만 최초의 어떤 프로그램,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됐었을 텐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로 해서 처음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강우량을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한다. 그다음에 강우량은 음수값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음수가 입력이 되면 이제 거부하게 돼 있고, 이 프로그램은 강우량이 기록된 일수, 비가 내린 일수, 해당 기간에 강우량 및 하루 중 내린 최대 강우량을 출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의 강우량이 얼마냐, 또 이제 그 중에서 뭐 특정 각 하루별로 최대 강우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골라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기로 하고, 또 이제 강우량을 막 입력을 할 때 이제 99955가 입력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명세를 이제 준 것이죠. 그래서 뭐 능숙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보고 바로 짤 수는 있겠지만 처음 코딩을 입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하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입문을 하고 이러한 정도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작성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짧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문법과 기본 구조를 익히면 익힐수록, 더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첫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while loop도 있고, 뭐 리스트도 쓰고 while loop도 있고, 뭐 try exception도 굉장히 좀 고급 피처인데 쓰고, 뭐 if then else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입출력, input과 뭐 print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프로그램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 접했을 때 이 정도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한 몇 주는 좀 소요가 될 텐데,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즉시 이 정도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어시스턴트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매트랩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하면서 이제 매트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뭐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CS 백그라운드이고 사실 매트랩을 사용할 그런 주제를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 매트랩으로 이 데이터의 그래프를 X축, Y축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입문자가 이런 그래도 상당히 제법 한 20라인 정도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을 금방 작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파일럿이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작성한 코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또 코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줘, 다듬어줘, 뭐 리팩터링 해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내가
코드 생성된 거를 돌려봤더니 나는 뭐 입력을 이걸 넣으면은 출력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값이 나오거든. 그런 오류들을 한번 살펴봐줘, 수정해줘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또 걸맞는 코드를 다시 이제 생성해주는 기능까지도 코파일럿에서 이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코파일럿의 굉장히 장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주의할 점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인터넷에 있는 코드나 뭐 텍스트나 뭐 문서 이런 것들 가져다가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레이트한 내용 중에 인터넷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저작권이 걸려 있는 주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되겠죠. 뭐 GPL이라든지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를 그대로 생성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져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 작성한 코드가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싶은 코드인데 소위 이제 G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 코드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정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어떤 이러이러한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어떤 그러니까 과제의 목적이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기존 교육 방식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뭐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지만 짤방짤방한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는 GitHub 코파일럿이 상당 부분 좀 제너레이트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이 스스로 작성했는지 어떤 GitHub 코파일럿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작성했는지 사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을 할 때 조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코딩 교육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마.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파일럿을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코파일럿을 어떻게 더 사용해서 더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과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제너레이트한 코드가 항상 뭐 맞는 코드만 생성된다?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코파일럿 생성한 코드를 사용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의료기기, 뭔가 소프트웨어의 코드의 버그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또는 뭐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이런 용도로 만약에 코파일럿 생성한 코드를 사용한다면 생성한 코드를 그냥 바로 사용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 코드를 굉장히 철저하게 리뷰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야기랑 네 번째 이야기랑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드의 품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어떤 버그가 어떤 뭐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를 뭐 누출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라는 이야기로 세 번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정보 보안 입장에서 감추어야 할 어떤 그런 보안 정보 같은 것들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같은 이야기겠죠. 굉장히 코파일럿 생성한 코드를 사용을 할 때 보안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걸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리뷰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자면 이제 헐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씩 틀린 이야기, 틀린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는 틀린 이야기 아니더라도 또 주류 집단이 작성하는 스타일로 또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면은 뭐 괜찮겠지만 사실 항상 내가 주류 집단이 원하는 스타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작성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편향성의 어떤 이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도 코파일럿의 장점을 이렇게 잘 10분 활용하면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 어떤 그 네거티브한 점들을 줄이면서도 파지티브한 점들을 적극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기술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한 번에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 가지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를 코파일럿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받은 코드들을 또 조합을 해서 큰 문제를 푸는 어떤 코드로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AI로 코드를 생성하는 요 시대에 전에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항상 주장하던 바가 이제 이런 것이었죠. 큰 프로그램 함부로 짜지 마라. 그거를 작은 프로그램으로 모듈화해서 짠 다음에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런 아이디어가 여전히 코파일럿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사용하는데도 이제 해당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아니죠. 그런데 그냥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재밌게 만드세요. 굉장히 모호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패할 코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코파일럿으로 최대한 풀고 그거를 다시 또 조합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항상 코파일럿이 생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당하는지 테스트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요령을 잘 하면 또 더 좋은 코드를 더 정확한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품질이 낮은, 또 보안성이 낮은, 또 폐양성이 있는 그런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 어떻게 명세를 잘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게 자연어를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작은 프롬프트 변경으로도 코파일럿 생성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상당히 좀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한 기술이고, 어쩌면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존의 코딩 교육할 때는 강조하지 않았던, 이제 앞으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파일럿이 생기면 프로그래밍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까? 모르겠어요. 미래의 의리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어떤 개인 개발자가 코파일럿을 잘 활용을 해서, 사실 하루에 뭐 100줄 짤 수 있었던 개발자가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뭐 200줄, 300줄, 400줄을 짤 수 있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일자리가 과연 줄어들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그다음에 코파일럿은 인간의 창의성을 저해야 할까? 이미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유사한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업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도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카피 페이스트, 코파일럿 제너레이트한 것만 그냥 카피 페이스트 쓰면 이렇게 창의성이 또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데 질문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코파일럿을 훨씬, 그러니까 더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주면 오히려 코파일럿은 그 창의성을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돼. 뭐 질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정말로. 그 정도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해봤고요. 챗GPT와 코파일럿은 같은 건가요? 기본적인 엔진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파일럿은 더 훨씬 코드 생성에 더 튜닝된 챗GPT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코파일럿은 그 챗GPT의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 핵심 엔진뿐만 아니라 어떤 VS 코드로부터 또 챗GPT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가는 것과 또 응답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어떤 시스템을 코파일럿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맥락은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VS 코드와 GitHub 코파일럿으로 실제로 코딩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이제 스텝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VS 코드 설치를 하시고 어디서 설치해야 되는지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확장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는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니까 파이썬 VS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GitHub Copilot VS 코드 익스텐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계정이 없으시면 이제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GitHub 계정에 세팅에 보면은 이제 Copilot 활성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제 GitHub 계정이고 여기 가보면 여기 이제 Copilot 세팅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실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Copilot is active for your accou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llo.python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실행해서 이제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VS 코드나 뭐 파이썬 설치하고 코파일럿 활성화까지 했다고 치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지금 계정을 EX01 EX0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D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요거 디렉토리 하나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 그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work에 EX01 빈 프로젝트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익스텐션 지금 이거 같은데 파이썬 이거 같은데 요거 지금 인스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itHub Copilot 여기 있네요. GitHub Copilot 요거 인스톨하면 이게 자동으로 인스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지금 인스톨 되어 있죠. 요거 두 개가 지금 인스톨 되어 있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EX01이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뭡니까 hello.py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GitHub 아이콘 같은 게 뜨죠. 여기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바꿔볼까요? GPT 어떤 거 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해보면 샵에서 샵에서 까지 출력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얘가 제너레이트를 해주죠. 요거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accept를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탭으로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주는 요걸로 할까 하면서 accept를 해도 되고 탭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하나 띄우고요. 여기 지금 hello.python 프로그램 돼 있죠. 근데 이제 python hello.python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면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GitHub 코파일럿 VS 코드에서 파이썬 환경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